예, 다음 강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옷이 좀 똑같은 이유는 제가 같은 자리에서 계속 강의를 찍는다는 그 상황이겠죠? 예. 108페이지입니다. 같은 책에 통사적 부호와의 언어 수행 속도인데요. 이 통사적 부호라는 건 뭐 여러 가지지만 이제 그 품사를 위해서 예를 들어서 명사는 n으로 표시하고 noun이죠. 동사는 verb, b로 표시하겠죠. 그 다음에 뭐 형용사는 adjective니까 adj로, 그 다음에 부사는 adverb니까 ad 작은 v로 이렇게 표시를 하거든요. 그것도 하나의 부호화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부호화 중에 또 하나가 뭐 주부와 술부라는 게 있죠. 그래서 주어 부분과 수어 부분을 나누는 이것도 일종의 부호화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 재밌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그 동사를 이제 동사가 아니라 명사와 동사 또는 형용사와 부사를 이용해서 문장을 만드는데요. 이런 만드는 과정을 이렇게 잠깐 보시면 대부분의 경우에 그 영어의 경우에는 주어, 동사, 목적으로 가지 않습니까? 서양 언어가 많이 그렇죠. 비단 뭐 영어만 그런 게 아니라 독일어나 뭐 프랑스어 같은 경우, 뭐 스페인어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중국어도 좀 그런 부분이 있죠. 재밌게. 근데 이제 한국어의 경우에는 그 주어, 목적어, 동사, 목적어가 다르니까 뭐 이런 거 일일이 부분은 설명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음, 언어마다 또 다르죠. 또 우리가 영어의 일본어 같은 경우, 영어와 달리 일본어도 한국어와 비슷한 게 있고요. 또 어떤 언어들의 경우에는 주부, 술부, 다 주어, 동사, 목적어를 분명하게 또 찾기도 어려운 언어들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전 세계 많은 언어들이 이제 아까 말했듯이 뭐 주어와 동사, 목적어 또는 주어, 목적어, 동사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최소한 그 뭐라고 얘기할까요? 우리가 뒤집을 수가 있는데요. 앞에 오는 경우에 어떻게 할까요? 동사, 주어, 목적어, 동사, 목적어, 주어. 그건 좀 그럴 것 같아요. 왜냐면 의문문 같은 경우 동사 앞에 갈 수도 있으니까. 물론 기본 문형은 아닌데. 근데 목적어, 동사, 주어? 목적어, 주어, 동사? 목적어 앞에 가는 경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주어 동사가 이제 위치를 바꿔가지고 주어 동사 목적어 또는 동사 주어 목적어 앞에 있는 거. 근데 목적어가 아예 그냥 주어하고 자리를 바꾸는 경우. 물론 뭐 수동형 같은 경우는 목적어가 주어 자리에 가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목적어라고 부르진 않죠. 목적어 주어로 가서 주어 역할 하잖아요. 그 증거가 뭡니까? Mary loves John이잖아요. 그 수동형으로 바꾸면 passive로 John is loved by Mary거든요. 근데 왜 is죠? 그건 John이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Mary loves 뭐가 있을까요? 뭐 them, 예, 그들. 근데 그러면 they가 되겠죠. They are loved잖아요. 그 they니까 are로 바뀌니까 그러니까 주어는 맞아요. 주어 동사 일치 때문에. 그러니까 뭐 우리가 아까 순서처럼 목적어 앞에 갔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 본래 기본형에서 그러한 변화된 모습이 아닌 기본형에서의 기본 구조를 목적어 앞에 두는 경우는 글쎄요. 생각보다 좀 생각할 여지가 있지 않을까. 뭐 많은 지구상의 언어를 조사해 보면 나오겠습니다만은 인간의 기본적 구조상 주어가 앞에 오는 문장을 쓰는 게 주어가 이제 문장의 어떤 행동주를 가리키잖아요. 그래서 문장 제일 앞에 있는 건 어떠한 그 기능적 측면, 그 펑션의 개념에서도 어찌 보면 타당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사의 부호화라는 건 아까 그런 n이나 v나 나타낸 또는 어떤 주어, 동사, 목적어, 주어, 목적어, 동사.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그 인간의 언어의 또 하나의 특징인데요. 문장 하나에 가능한 많은 정보를 넣으려고 해요. 예를 들어서 109페이지에 보면 뭐 the boy is small, the boy has a hat, the hat is red. 결국은 핵심은 뭐예요? 그 아이가 빨간 모자를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문제를 어떻게 해? 그러면 제일 밑에 보면 109페이지 The small boy has a red hat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통사의 구조를 만들 때는 가능한 한 그 안에 어떻게 됩니까? 많은 정보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의사 전달에서 속도를 상당히 효과 있게 쓸 수 있는 거죠. 예, 문장을 3개를 계속 얘기하는 거. 아무리 빨리 얘기해도 한 문장으로 하는 것보다는 속도가 오래 걸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편하지 않을까. 더 발화 같은 경우도 발화는 이제 이 문장을 입으로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이제 대부분 언어를 이야기할 때 머릿속으로 먼저 문장을 만들어 놓고 대부분 입으로. 물론 이제 모국어 화자는 그게 거의 뭐 동시에 발생한다고 보고 비모국어 화자에게는 좀 시간이 좀 걸리겠죠. 우리가 그래요. 머릿속으로는 뱅뱅 도는데 입으로 안 나온단 말이야. 뭐 이런 얘기가 바로 그런 어떤 그 맥락을 설명해 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이 뭐 로봇의 이야기를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가 인간의 통사 능력의 기저가 되는 110페이지 두뇌 장치가 진화된 것도 신속한 음성 의사소통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다시 얘기하면 이 신속한 의사소통이라는 것은 뭐냐면 가능한 한 말로 할 때 그러니까 짧은 시간 내에 많은 정보를 전달하니까 말 자체도 속도가 어느 정도는 붙어야 되겠죠. 예, 그리고 또 표현에서도 좀 간결성이 가야 되겠죠. 그냥 뭐 중언 부언하는 것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언어 다음 페이지에 111페이지에 언어의 생성은 인간이 수행하는 운동 조절 과제 중 가장 어려운 과제. 그건 당연하고요. 그래서 두뇌가 혀와 그 외 다른 발성기관의 근육에 전송해야 되는 지시사항은 우리가 인간 언어 통사 규칙의 복잡성, 아까 얘기했잖아요. 축약해서 그 아이가 빨간 모자 갖고 있다. 또 뿐만 아니라 아까 그 the man who is father is student, is가 가는 이런 것들. 예, 그래서 그 인간의 통사 규칙의 복잡성과 규칙 지배적인 논리와 측면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이와 같은 그 to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그거는 뭐가 미스테이크가 to와 같은 단어의 산출에서 자동 입술을 to는 이제 우 발음을 하는 거죠. 그래서 효과를 고려해 보고 이 to라고 말할 때 입술을 앞으로 내미는 동시에 to의 원소마 우 발음을 하는 것. 근데 이미 우리가 이걸 보면 머릿속으로 우가 이미 소리 나오기 전에 만들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경우는 결국 머리에서 지시가 내려와야 되니까 통사 구조를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부분에 대한 지시가 거의 그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거죠. 의도적으로 내가 의지해서 하나 하는 게 아니라 특히 모국어화자의 경우가 됩니다. 이런 경우에도 이제 우리가 문장의 부분과 더불어 그러니까 문장을 만드는데 뇌가 엄청난 역할을 하지만 소리 자체를 만드는 때 우리 이 발성 구조에 명령이 가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역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됩니다. 바로 요 전에 게 길기 때문에 요거는 좀 길지 않게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통사론과 사고의 진화 단계에 요 부분에 대해서 뭐 앞에 얘기와 마찬가지입니다만 간단히 다음에서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